Your family in the Yeah, stands my today. family was sitting here. That's so so special that they got to see that moment. Yeah, very special. So it was an amazing moment.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반더벤이 그물을 직격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득점과 친하지 않은 센터백이기도 하고 관중석에는 가족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아약스의 경기장을 방문하던 소년이 자라 이웃 나라에서 득점을 터뜨리고 런던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듣는 장면이 왜 10년 만의 대반전이자 관중석의 아버지 입장에선 더욱 감격적인 장면이었을까요? 또한 그 패스의 주인공이 손흥민이라는 것이 더욱 드라마틱한 사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어시스트로 손흥민은 득점과 어시 모두에서 PL 역대 순위 23위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마레즈와 동료를 이뤘다는 것은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맨시티에서 뛰던 마레즈는 과거 손흥민의 활약마다 언급되곤 했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PL 상위 윙어의 수문장처럼 마레즈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고했고 때론 거대한 허들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득점왕 이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언급되는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손흥민보다 마레즈가 우위에 있다고 여기던 사람들의 절대 가치에는 어시스트가 포함되어 있었고 결국 손흥민은 60일의 거대한 숫자마저 정복해버렸습니다. 손흥민의 축구 인생은 곧 추격의 역사였고 알아흘리로 이적한 마레즈는 이미 레이스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손마 경주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은 토트넘 캡틴의 독주입니다. 이제 그의 눈앞에는 스털링의 등번호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상징성은 득점과 공평하게 기록된 23위의 숫자입니다. 과거 수많은 PL 득점왕들 중 일부는 어시스트와는 친하지 않은 유형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타겟형 스트라이커들이 그랬었고 90분 경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파이널 서드에서 머물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명은 오직 득점이었습니다. 21세기 득점왕의 최대 특징은 9번이 아닌 7번과 10번 그리고 11번 유형 선수들의 거센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축구 역사에서 대부분의 시간, 득점은 9번의 역할이었다면 최근 15년의 스토리는 전혀 다른 색깔로 쓰여지고 있고 중심에는 단연 리오넬 메시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에투, 질라탄, 비아 같은 함께 뛴 9번보다 더 많은 득점을 터뜨렸으며 오른쪽 측면에서 출발해 상대의 왼쪽 골문을 타격하곤 했습니다. 윙어의 득점왕 수상은 이제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같은 시각 9번들에게는 더 이상 득점만이 숙제가 아니게 되었고 폴스9이란 용어도 생겨났으며 토트넘은 9번 케인에게 미들라인으로 내려와 파이널 패스를 보내는 임무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축구의 변화가 급격한 시대 그 정중앙에서 손흥민은 현역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역할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윙어가 아니었고 양발에는 좌우 어디에서 출발해도 골문을 노릴 수 있는 파워가 실려 있었습니다. 득점왕의 위협은 커리어의 하이라이트임에 분명하지만 같은 시각 손흥민은 꾸준히 어시스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90분은 단지 득점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고 팀 승리를 위해 역할했으며 이기적인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득점과 어시스트에서 같은 순위에 올라선 올해의 축구는 그가 걸어온 성장 과정에서 단연 정점으로 표현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은 20세기가 아닌 21세기 공격수의 표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넘치는 결정력과 슈팅력을 보유한 선수가 작정하고 이기적이었더라면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득점, 낮은 어시스트를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전의 손흥민이 과연 토트넘의 캡틴에 임명되고 지금 같은 존중을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5대 리그 역대 득점왕 중 큰 존경은 받지 못하고 은퇴한 선수들도 여럿 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기적인 공격수로 각인된 선수들은 은퇴와 동시에 이야깃거리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언어에는 항상 득점력보다 먼저 축구 자체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기억 속의 숫자는 금방 잊혀지곤 하지만 이미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앙리가 몇 골을 넣었는지는 많은 사람이 잊었어도 득점왕 경쟁 중에도 동료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보내던 순간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득점력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팀 승리를 위해 뛰었다는 외침에서 어시스트 숫자는 하나의 보증과도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 시즌 PL 어시스트 순위에서 손흥민이 공동 2위로 올라선 기록입니다. 1위 그룹과는 한 개 차이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기에 톱으로 기용된 손흥민은 올 시즌 득점왕 경쟁보다 오히려 어시스트왕 경쟁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최근 PL 어시스트 왕의 독보적인 존재는 케빈 데브라이너였지만 올 시즌은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놓쳤고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야기는 작성 중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득점왕을 기록한 선수의 어시스트왕 수상은 꼭 보고 싶은 장면 중 하나입니다. 어시스트는 절대 득점에 비해 부족한 가치가 아닙니다. 트레제게, 아넬카보다 압도적으로 득점이 적은 지단이 영원히 회자되는 이유는 축구는 득점자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누구도 아넬카가 더 득점했다는 이유로 지단보다 아넬카가 더 위대한 축구 선수라 말하지 않습니다. 포커스를 돌려 오늘 경기의 현장, 반더벤은 순간적인 상황에서 손흥민이 직접 슈팅을 때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Sonny had the ball, and to be honest, I thought he was going to shoot, and then he played it to me, and I was like, okay, for sure in front of my left feet because for my right feet,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hen. 최근 경기 대부분에서 손흥민의 슈팅 가게는 상대 수비가 공고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순간이지만 오늘의 손흥민에게 조금의 공간은 포착되었고 그는 PL 최고의 슈터 중 한 명입니다. 동료 센터백 입장에서 슈팅이 나올 거라 판단한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더 좋은 자리에 있던 반더벤에게 기꺼이 볼을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팀 승리의 확정이자 수만 명의 터질 듯한 함성이었습니다. 지금의 손흥민에게 득점왕 경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4위 싸움과 챔스 진출만이 가득하다는 것이 최근 경기 순간마다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중 반더벤을 향한 어시스트는 단연 백미였습니다. 자신의 슈팅력을 아는 이기적인 선수였다면 무조건적으로 슈팅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던 이유는 90분 경기 대부분의 시간에서 그만큼의 공간마저 허락되지 않을 만큼 상대 수비는 철저하게 손흥민의 양발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슈팅 연습을 해온 선수가 상대에 의해 슈팅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한두 번의 각도에서 얼마나 때리고 싶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손흥민과 반더벤은 동료였고 우리의 득점에 함께 기뻐했으며 아들은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을 제공했고 북런던은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어느 날에는 토트넘 팬들의 환희에 아버지와 함께 침묵했던 소년 반더벤이 있습니다. Most of the time in the weekend I go to Ajax with my dad. Was Ajax was your team? Yeah, when I was young I always watched Ajax, yeah. Can I ask you about one game in particular? Do you know what I'm going to ask? Oh yeah, I was there, I was in the stadium. No. Yeah, Are you serious? yeah, I was there. Oh wow. Yeah. I was like, it's done, you know? Really? Yeah, because they won in Spurs, 1-0. And they were 2-0 up at home, so I was like, no, they're not gonna give this away anymore. And then the 2 goals from Lucas Moura felt too quick for me. Yeah. And then I was like, now it's gonna be difficult. Then, I don't know, 90 plus 4 or something, boom, he scored. The whole stadium, it was totally still. It was only silence, boom. You only hear the away fans from Spurs. 시골 마을에 살던 반더벤은 매주 주말이면 아버지 손을 잡고 아약스의 경기장을 찾았지만 챔스에서 토트넘에게 당한 일격은 암스테르담의 불꽃을 꺼버렸습니다. 그때 경기장의 손흥민은 누구보다 행복해하고 있었고 친구의 득점 순간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팬들과 손흥민의 존재는 어린 반더벤 입장에선 당연히 빌런이었습니다. 평생을 응원한 클럽의 챔스 탈락이 얼마나 아픈 결과인지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처절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인연이란 보이지 않는 끈은 결국 돌고 돌아 토트넘의 홈경기장에서 새로운 매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의 어린 손흥민은 주장이 되어 있었고 다자랑 반더벤에게 패스를 건넸으며 함께 행복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토트넘 팬들의 환희의 반더벤과 아버지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아픔도 영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반더벤의 머릿속에서 토트넘은 더 이상 자신들을 탈락시킨 클럽이 아니라 우리들의 클럽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진중한 반더벤의 득점 후 표정에서 마치 모우라와 함께하던 손흥민이 스쳐갔습니다. 완전히 혼이 나가버린 인간이 느끼는 최고조의 행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는 경기마다 괜찮다고 다음이 있다는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축구의 끝은 없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돌고 돌아 반드시 내일의 승리가 됩니다. 소년 반더벤을 울게 만든 손흥민의 양발이 어른 반더벤에겐 어시스트를 보내는 것이 축구이고 인생입니다. 다음에 찾아올 행복을 알고 있기에 오늘의 아픔에 마비될 순 없고 기약은 지루함이 아니라 설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탠드에서 팀의 패배에 눈물 흘린 소년 소녀일지라도 몇 년 후의 미래에는 필드에서 환호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Which player has taken you under their wing? Sonny.
Sonny. He's one of the loveliest people in the world, right? Yeah. What is Sonny like as a captain? It's important that the captain is not only a real captain on the pitch, but also off the pitch. And on the pitch, yeah, straight, clear, cheers everyone up before the game, hypes everyone up before the game.